이걸 상상해 보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대신 여러분은 중력 시뮬레이터를 열어요. 그건 각 물체가 다른 행성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금속 삽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여행 일정에 따르면 길고 긴 여행이 될 거예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심지어 몇몇 위성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우주 물체들의 중력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갈 물건들 중에 일부가 얼마나 유용할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타파웨어요. 다른 우주 여행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인들은 가는 곳마다 타파웨어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걸 들고 다닌다면 예를 들어 수성에서 그러면 아마 대기로 날아갈 거예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용기는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소풍을 가기 위해 우주선에 가져가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를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만약 타파웨어 용기의 무게가 지구상에서 약 226g이 나간다면 수성에선 그것의 4분의 1만큼만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나나 몇 개, 미니 당근 한 줌, 그리고 수박 2개를 넣어두면 우주선에 운반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 그냥 표준 크기의 용기에 다 넣기 좀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잠시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수성의 대기 온도가 섭씨 42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뜻은 모든 플라스틱 용기가 공기와 접촉하는 즉시 바로 녹아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음식도 다 태울 거예요. 아마 티타늄 용기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주 기내식을 고수하세요. 이제 금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금성. 금성에 똑같은 빈 용기를 가져간다면 지구에서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금성이 우리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크기와 질량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 얘기하자면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질량이 크고 밀도가 클수록 중력은 강해진다. 금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10%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를 비우거나 가득 채워서 우주선을 떠나 금성의 표면에서 아름답고 경치 좋은 점심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복을 벗지 않고 먹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금성의 대기는 여러분의 코와 목을 자극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황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더 심각할 거예요. 훨씬 더 말이에요. 이제 포보스 밖에서는 너무 가벼운 걸 들고 가는 건 잊어버리세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그리스 섬이 아니에요. 그리스 요거트도 아니에요. 멋진 이름이긴 하지만요. 사실 화성의 위성 중 하나예요. 여기서는 심지어 우주선도 지면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게 스쿨버스만큼 무게가 나간다면 보통 체격의 누구든 한 손으로 집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보스에서는 지구의 주민들이 중력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뛰어다닐 때는 아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의 도약으로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보이죠? 우주선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팔과 다리를 항상 차량 안에 집어넣으세요. 목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스상 거대 혹성이죠. 끝없는 폭풍이 대기권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는데 그 뜻은 이 행성에 착륙할 수 없다는 거죠. 창밖을 보면 거대한 구름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실험 목적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우주여행의 실증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온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공이 표면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세요. 만약 지구에서 공이 초속 9.8km의 속도로 떨어졌다면 목성에서는 같은 공이 그것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로 땅에 부딪힐 거예요. 그건 목성이 지구보다 10배 이상 크고 우리의 푸른 행성보다 약 300배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주선을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로 조금만 옆으로 이동시킨다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유로파의 공중에 야구공을 던진다는 건 그걸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는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는 야구공뿐만 아니라 성인도 금방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반면 만약 여러분이 유로파의 중력장을 탐험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나오기로 했다면 우주선을 직접 들어 올려보는 건 어때요? 유로파에서는 보통 지구인은 453km까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건 다자란 크기의 수컷 무스와 맞먹어요. 아니면 피라미드 대형으로 구성한 9명의 일반인을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토성에 접근할 때 조심하세요. 멀리서 보면 토성의 고리가 매끄럽고 단단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게 우주에서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주선을 그 근처로 가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토성에도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기는 암모니아로 가득해요. 인간에게는 꽤나 지내기 힘든 환경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우주선 안에서 여러분은 공상과학 책들의 컬렉션을 발견해요. 책장 한 장을 다 채울 만큼 많아요. 모두 합쳐서 무게가 약 181kg일 거예요. 네, 엄청 많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은 한 번에 90kg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패했어요. 토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든 중력 이야기로 헷갈려 할까봐 우리가 중력을 측정할 때 우리는 행성 또는 다른 우주물체가 물체를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의 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공상과학 소장품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승무원에게 우주선을 근처에 있는 중력이 약한 우주물체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세요. 명왕성처럼요. 요즘은 이걸 더 이상 행성으로 간주하지 않죠? 그냥 외행성이며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입을 따뜻한 우주복이 필요할 거예요. 명왕성은 매우 춥고 아주 작은 표면을 갖고 있어요. 지구의 달보다 더 작죠. 하지만 여러분의 힘을 시험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만약 지구에서 보통 사람이 코끼리를 들어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명왕성에서는 약 120kg의 아기 코끼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907kg만큼 무거운 중간 크기의 코끼리도요.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천왕성에 잠깐 들려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212도예요. 그래서 만약 우주선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움직이는 중간에 얼어버릴 거예요. 비록 천왕성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과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아주 다른 게 있어요. 시간이요. 지구에서의 2주간의 휴가는 천왕성에서는 3년간의 휴가로 바뀌어요. 추운 행성에 질렸다면 더 따뜻한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화성은 천왕성보다는 확실히 따뜻하네요. 하지만 평균 온도는 여전히 영하 81도 정도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낮은 기온은 겨울 동안 남극에서만 볼 수 있죠. 화성에 착륙할 때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힘이 강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화성의 중력은 약 2.5배 더 약해요. 다시 말해서 무리 없이 자신의 체중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길 꿈꿔왔던 그 물구나무석이요?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